안녕하세요. 요즘 세상입니다. 지금부터 펼쳐질 이야기는 요즘 세상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사건들에서 가져온 숨결 같은 것들입니다. 그 첫 장이 이제 막 열리고 있습니다. 항상 정의의 편에 서서 싸우던 영웅, 바로 그런 이미지를 가진 배우가 있었죠. 조진웅 씨. 형사, 독립투사, 정말 대중들이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역할들을 도맡아 했잖아요. 그래서 그의 이미지는 정말 완벽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사랑받던 최고의 스타가 왜 정말 하룻밤 사이에 모든 걸 내려놓았을까요? 이 질문이 바로 이 사건의 가장 큰 미스터리입니다.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그의 은퇴 선언문입니다. 모든 질책을 겸허히 수용하고 배우의 길에 마침표를 찍겠다. 와, 정말 이 한마디로 그가 평생 쌓아온 모든 게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거죠. 도대체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 모든 건요, 한 언론사의 그야말로 폭탄 같은 보도 하나로 시작됐습니다.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상황이 얼마나 급박하게 돌아갔는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첫날 디스패치에서 그의 30년 전 소년범 기록을 터뜨립니다. 바로 다음 날 엄청난 여론 압박에 그는 곧바로 은퇴를 선언해버리죠. 그리고 사흘째 이번엔 기자를 상대로 소년법 위반 고발이 들어갑니다. 정말 단 3일 만에 모든 게 완전히 뒤바뀌어 버린 겁니다. 세상에 드러난 30년 전 혐의, 이게 내용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차량절도, 그것도 여러 대, 그리고 성폭행, 그 결과로 소년원까지 갔었다는 거죠. 물론 소속사는 젊은 시절의 실수라고 인정하면서도 성폭행 혐의만큼은 절대 아니라고 강력하게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한번 터진 논란의 불길을 잡기에는 너무 늦어버렸죠. 자, 여기서부터 좀 복잡해지는데요. 이 논쟁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바로 우리나라의 소년법입니다. 이 사건의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가 바로 이 소년보호 처분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처벌이 목적이 아니에요. 아이를 교화하고 다시 사회로 돌아올 수 있게, 그러니까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주자는 게 핵심입니다. 영구적인 낙인을 찍지 않겠다는 거죠. 이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확 들어오실 텐데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빨간 줄, 즉 전과 기록이 남는 건 형사처벌이고요. 소년보호처분은 그게 남지 않아요. 왜냐? 목표 자체가 다르기 때문이죠. 하나는 응징, 다른 하나는 재활. 바로 이 지점에서 법적인 쟁점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리고 소년법에는 이렇게 아예 못을 박아놨습니다.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 법의 의도가 정말 명확하죠? 바로 이겁니다. 미성년자의 미래를 보호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록을 언론이 파헤쳐서 공개한 것 자체가 엄청 큰 법적 논란이 된 거예요. 자, 이런 법적인 배경이 있다 보니까요, 우리 사회가 정말 뜨거운 논쟁에 휩싸였습니다. 의견이 정말 딱 둘로 갈렸어요. 먼저 그에게 두 번째 기회를 줘야 한다는 쪽의 목소리입니다. 서울대 한인섭 교수님 같은 분은 이렇게 말했죠. 어두운 과거를 듣고 수십 년 노력해서 성공한 건 칭찬받을 일이다. 오히려 문제 청소년들에게 좋은 롤모델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조진웅 씨야말로 소년법이 원했던 가장 이상적인 성공 사례라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정말 강력한 반론이 제기됩니다. 바로 피해자는요? 하는 질문이죠. 온라인 여론을 보면 이런 목소리가 많았어요. 가해자는 TV에 나와서 영웅행세하는데 피해자는 평생 그 얼굴을 보면서 트라우마에 시달려야 한다. 이건 너무 불공평하다. 피해자의 고통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었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양쪽의 입장이 얼마나 팽팽하게 맞서는지 딱 보이실 겁니다. 한쪽에서는 소년법의 목적은 재활이다. 30년 전에 이미 죗값을 치렀다고 주장하고요. 다른 한쪽에서는 피해자의 고통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 공인에게는 더 높은 도덕성이 필요하다고 맞서는 거죠. 정말 어느 한쪽의 말도 틀렸다고 하기 어려운 아주 첨예한 대립이었습니다. 이렇게 과거의 잘못을 두고 갑론을박이 한창 벌어지고 있을 때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전혀 새로운 폭로가 터져 나오면서 이 논쟁의 판을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이건 10대 때의 과거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성인이 된 후, 그리고 유명 배우가 된 이후의 이야기였어요. 회식 자리에서 후배 배우에게 얼음을 던지고 다른 배우나 매니저를 폭행했다는 의혹,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실, 심지어 한 다큐멘터리 감독은 직접 나서서 이유 없이 폭행을 당했다고 폭로까지 했습니다. 이건 더 이상 과거의 실수가 아니었죠. 현재까지 이어지는 행동 패턴의 문제로 번진 겁니다. 디스패치가 인용한 한 영화계 관계자의 이 한마디가 상황을 정확히 보여줍니다. 과거도 문제지만 현재까지도 문제니까 문제다. 네, 바로 이거죠. 논쟁의 초점이 한 번의 실수에서 반복되는 습관으로 완전히 옮겨가 버린 겁니다. 이렇게 쏟아지는 새로운 의혹들에 대해 조진웅 씨 측은 딱 한마디로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이미 은퇴했기 때문에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사실상 침묵을 선택한 거죠. 이게 그들의 마지막 공식 반응이었습니다. 자, 이 스캔들이 남긴 후폭풍은 정말 거셌습니다. 즉각적이었고 아마 꽤 오랫동안 계속될 것 같아요. 업계의 반응은 아주 빨랐습니다. 그가 참여했던 KBS 다큐는 바로 비공개로 전환됐고요. SBS는 그의 목소리가 들어간 나레이션을 교체하기 위해 재녹음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많은 분들이 기다렸던 대작이죠. 시그널 시즌2. 그가 주연이었는데 이 작품의 공개 여부 자체가 완전히 불투명해져 버렸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단순히 한 배우의 스캔들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걸 보도한 언론의 윤리 문제는 법정으로 갔고요. 정치권에서도 이걸 두고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중들은 정말 복잡한 질문들 앞에서 고민하게 됐죠. 한 사람의 과거와 현재가 이렇게 충돌할 때 우리 사회는 과연 어디에 선을 그어야 할까요? 두 번째 기회와 공적인 책임 사이에서 말이죠. 이 사건은 우리 모두에게 정말 무겁고 또 정답 없는 질문 하나를 던졌습니다. 아마 이 논쟁은 앞으로도 꽤 오랫동안 계속될 것 같네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앞으로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더 재미있고 의미 있는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